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종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에 민감한 회사 대표님들이 고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박주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님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인천지검 공안부 부부장 검사 등을 거쳐서 창원지검 차장검사까지 역임하시면서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정말 많이 담당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대체 무슨 법인가요? 산업 현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그리고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을 해왔는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을 이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소장 등 안전관리자, 즉 산업 현장의 직접적인 책임자만을 처벌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나 예산 부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일선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기우제를 지내는 식으로 근본적인 개선 조치는 방치되어 온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오너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지출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도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돼서 처벌받는 것인가요? 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중대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두 번째로 동일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세 번째로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듣기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간 어떤 법 적용이 유예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건설업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미만인 경우는 적용 유예 기간이 부여돼서 2년 후인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적용 자체가 제외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또 작업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개의 죄가 같이 성립됩니다. 다만 두 개의 죄는 상성적 경합관계가 되어서 더 중한 죄인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근로자 사망의 경우로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서 중처법이 더 중합니다. 따라서 중처법의 정한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돼서 만약에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사례가 많은가요? 언론에 많이 알려진 사례인 한국제강 근로자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울산 사업장에서 검령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2년이 실형 선고되는 등 이미 많은 수의 유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책임자가 실형 1년이 선고가 된 사례인데 그러면은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투여하고 제대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었다거나 안전관리 체계에 미흡한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은 실제 사례가 있는가요? 최근에 대구 지역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 제작 작업 중에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성실히 소명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린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주연 변호사님도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중대재해 사고를 변론하셔서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아서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면했던 실제 사례가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항만 부두에서 선박 출항을 위한 줄잡이 작업 중에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사망 사고 경위와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면밀히 변론해서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20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많이 수사하다 보니 경험이 축적되어서 효과적인 변론을 해드리고 있고 의뢰인 분들도 만족감과 함께 감사 인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도 여러 건의 상담과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검사로 20년 동안 근무하신 이후에 변호사로 개업하신 지 한 1년 정도,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거의 1년 남짓 되었는데요. 검사가 아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기소하고 수사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의뢰인분들을 변호하고 좀 방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변호사님이 그동안의 수많은 어떤 다른 경험과 어떤 노하우를 토대로 여타의 다른 변호사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강점이 있다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네.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위치에서 20년간 업무를 한 만큼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 고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케이스가 다른 만큼 수만 건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식품, 의학, 환경, 금융, 부동산, 조세, 성폭력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법무법인 해송에서 우리 그 박주연 변호사님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모르는 것이 있다거나 도움이 필요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변호사님께 좀 자문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실제 수행한 사건 내용도 말씀 주셨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해송 그리고 박주연 변호사님께 직접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업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혹시 주실 게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혹시.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경험과 실력은 비례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지. 네. 결국에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검사이고 검사는 결국에는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입장과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인 피의자의 입장을 동일한 위치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수많은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증거 부분들을 많이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만 건의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몇 개의 사건만을 이렇게 맡은 다른 일부 변호사님들과는 달리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마다 케이스가 다 다른 만큼 그의 가장 합리적인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이외에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업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